안녕하세요. 하얀가의 권영구입니다. 노안백내장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안백내장 수술은 예전에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에서의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던 것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합병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일 흔한 가장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한 다음에 뿌옇게 보여요. 뿌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뿌옇게 보일 수 있는 원인.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 다초점 렌즈의 특성입니다.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면 적응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초점이 들어가면, 단초점은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과하면서 한 군데만 포커싱을 잡는데,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근거리에 따라서 포커싱이 두 군데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동안 뿌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적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적응에 대한 문제는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뿌연 증상들은 개선이 되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초점 렌즈에 대한 적응은 보통 그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시죠. 뿌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명을 좀 밝게 하셔야 그런 증상들을 좀 덜 느끼십니다. 특히 원거리 보실 때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보이시는데, 가까운 데 보실 때 뿌연 증상을 더 많이 느끼시거든요. 글씨를 볼 때 옛날보다 좀 덜 보이는 느낌도 있고, 어떨 땐 잘 보였다고 어떨 땐 안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느끼시게 되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조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눈은 백이라는 빛으로, 멀리를 볼 때 백이라는 빛이 다 들어오는 그런 개념인데, 다초점은 그 빛을 나눠서 들어오게 되죠. 먼 거리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50%의 빛은 근거리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그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적응을 하시고, 다초점은 조명이 밝은 데서 보셔야 더 잘 보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책상이나 옆에 독서등이나 사이드 조명이 있는 게 더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적응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일단 크고요. 자, 두 번째 또 뿌옇게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 도수가 안 맞는 겁니다. 안경 우리가 쓰잖아요. 안경이 처음에는 맞는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를 넣게 되면 정시를 타겟팅으로 렌즈를 넣습니다. 원거리에서 빛이 정확하게 딱 맺어줘야 30cm나 40cm에 있는 근거리 타겟이 정확하게 맺게끔 설계되어 있는 게 다초점 렌즈입니다. 우리가 생체 계측 장비로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도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데, 강망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받으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수의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수가 안 맞으면 일단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안경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그 뿌연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필요하죠. 그럼 만약에 도수가 안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즘에 나온 거는 그 도수를 직접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도수를 바꾸는 것도 이게 보통 수술 초기에 가능한 얘기고요.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완전히 생식 조직하고 달라붙기 때문에 바꾸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라섹 같이 각막을 살짝 깎아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설코플렉스라고, 다초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위에 렌즈를, 단초점 렌즈를 살짝 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수가 안 맞았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시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망막 부종, 황반 부종이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후에 황반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잘 생기는 시기가 2-3개월 사이가 잘 생깁니다. 이제 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뿌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황반 OCT라는 거를 찍는데, 거기서 보면 황반 부종이 생겨 있는 분들은 명확하게 OCT에서 나타납니다. 부종이. 그런 경우에 또 해결점은 역시 그 눈에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논낭 하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놓으면 부종이 가라앉게 되죠.
제가 오늘 그런 케이스 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그거 약간 말씀드리자면, 화면상에서 보시면 7월달에 수술하신 분인데 이제 8월달 사진에서는 부종이 없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10월달 수술한 3개월 딱 지났는데 여기 이제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게 부종이고요. 망막이 이렇게 살짝 붓습니다. 망막이 살짝 부으면 시력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뿌옇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주사를 놓고 한 달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지금 돌아왔고, 부종이 빠지면서 개선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후발백내장이 있습니다.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이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에서 수정체 낭만 저희가 남겨놓고 안에 내용물을 다 없앤 다음에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공수정체를 넣어놓으면 우리 이 수정체 낭은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수정체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뒤쪽을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면서 그 빛이 통과되는 데를 막게 되죠. 그래서 점점 뿌옇게 보이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진짜 빨리 생기시는 분들은 뭐 한 두세 달 사이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보이다가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연 느낌이 강해진다, 자꾸 뿌얘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또 생기시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후발백내장인 경우에는 야그레이저 절제술이라고, 야그레이저로 수정체 낭을 제거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뿌연 증상도 바로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땐 뿌옇게 보이고 어떨 땐 덜 보이고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에 또 그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각막의 표면에 상처를 유발시키고 도수도 변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력이 치료하면 좀 좋아졌다가 치료를 안 하면 다시 나빠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대한 원인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또 말씀드릴 거는,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뿌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동공이 좀 크신 분들이 뿌연 경우를 느끼는 경우에는 약간 그 조절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고,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에도 뿌연 거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약물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정난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난시는 이제 각막의 모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부정난시가 있는 경우는 뭐 옛날에 라식을 했는데 약간 삐딱하게 수술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막에 빛이 처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빛의 손실이 좀 많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황범부에 그 빛이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각막 지형도를 이용한 라식 수술을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뿌옇게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한 6, 7가지 말씀드렸는데, 진단이나 감별이 되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거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는 게 상책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